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선고된 2021도 4648호 판결인데요. 원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 경우에 체포영장을 제시할 수 없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 나아가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를 한 후에 굳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할 필요성이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에서 체포영장의 제시가 없었지만 적법한 체포라고 인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6도 5814호 판결에서는요, 수사기관이, 경찰관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그 제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서 조사하려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했지만 피고인에 의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사안에서 긴급 체포가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례인데요. 판시상 4에서 나옵니다마는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는 사정을 감안을 해서 그와 같은 긴급 체포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6도 148호 판결은요, 피고인을 소환한 경위나 피고인의 직업 및 혐의 사실의 정도,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위증 교사를 했는지에 대한 무죄 선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 2가 임의 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검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려고 했던 검사의 긴급 체포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진 출석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할 만한 요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 판례를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 그냥 자진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 긴급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례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대법원 2007도 1249 판결은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인 중에 범죄 실행 직후인자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기본적인 판례가 되어서 판시사항 2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 실행의 직후인자라고 하면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본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 실행 직후인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또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봐서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즉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99도 4341호 판결은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부터 추적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거리상으로 약 1km 떨어진 교통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부분의 지점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 원심에서는 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현행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고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한 상태에서 준 현행범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나아가서 준 현행범인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을 체포 당시에 고지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와 같은 고지가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서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된다는 그런 판시를 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안에서의 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11도 3682호 판결은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가 다루어졌는데요. 학설상으로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치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5도 13726호 판결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218조의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 규정에 의해서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1도 12927호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인도받은 수사기관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 기산점이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확인한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소말리아 해적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들이, 국군 청해부대 군인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을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로서 체포를 하고 우리나라로 와서 수사기관에 인도한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그 기산점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1도 7193호 판결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언제 고지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판시상 오해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291호 판결은 형사소송법 200조의 4 제3항에 따라서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와 같이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208조 소정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에서 석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속은 위법한 구속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즉,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 체포할 수는 없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 구속할 수는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음은 구속과 관련된 판례들을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모 85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의 범위, 즉 객관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 판결인데요. 마치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기준과 같이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횡령죄의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나중에 사기죄로 편취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2006모 646 결정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기각결정 내지는 발부 결정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관한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항고나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안이죠. 항고나 준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근거는 그 재판의 주체가 법원이나 재판장이 아니고 지방법원 판사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 16,438호 판결은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주말을 거치면서 다른 바쁜 일로 인해서 3일이 지나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안이 위법한 것인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고요.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원심 판결 자체가 상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판결로서 잘 유념해서 읽어두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대법원 97모 1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역시 불복할 수 없다고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 36 전원재판부 결정은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했을 때 검사에게 즉시 항고를 허용했던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그런 사안입니다. 보통 항고를 통해서 불복을 하면 충분한데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할까요? 피해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90도 2337호 판결은 결론적으로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판결인데요. 가피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이 사건에서는 신용카드 사업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것이죠. 연이어서 을죄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구속이 돼서 사기죄만 기소되었지만 신용카드법 위반 피의 사건의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사기죄 수사에 이용된 경우 그 신용카드 사업법 위반죄로 인한 구금일수를 사기죄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라고 한 사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됐다면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다소 오래된 판결이긴 한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바가 있다는 거고요. 아래 대법원 2015모 1032호 결정은요.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충분한 설명과 소명의 기회와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위법하지는 않다라고 그러한 구속 전 사전 청문 절차가 흠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서 그 전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등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이익되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72조가 규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례네요. 네, 제가 끝까지 설명을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 2001도 5225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고요. 대법원 96모 1818 결정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야 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견 교통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2-56,628호 판결은요, 민사 손해배상 판결인데요. 접견 교통권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판시한 거죠.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는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그와 같은 장면을 사진 촬영한 것이 접견 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었겠죠. 대법원 2006모 657 결정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해서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한편 접견 교통권을 제한할 만한, 즉 접견 교통권의 한계를 일탈해서 신체 구속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는 그런 사유가 없는 한 접견 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변호사에게 진실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이 진실 의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한편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범죄 행위에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다른 강의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요. 한편 대법원 9.1모 의사결정은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이 위법할 때 그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해서 준항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준항고를 청구했던 사안이죠. 그렇게 상대방을 잘못 표시한 정도 가지고는 위법하지 않다. 즉 재항고 이유가 되는 위법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한편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는데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헌마 1204 전원재판부 결정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접견 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을 한 그런 판례이고, 한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 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 준항고라는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했던 그런 헌법재판소 판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90도 1586 판결은 변호인 접견 불허가 위법한 상태에서 그런 기간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3도 5693 판결은 구속적부 심사 절차에서 작성되는 구속적부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311조의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구속적부 심사 절차에서는 일단 자백을 하고서라도 풀려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97모 21 결정은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체포적부 심사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를 하고, 다만 체포적부 심사 절차에서는 구속적부 심사 절차와 달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할 수는 없다. 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어떤 구속을 하든지 석방을 하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보호에 미흡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것은 공소제기 후에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취지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위의 판례를 설명하면서도 나왔지만 대법원 975 이륙 결정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한 판례가 되겠습니다.